참, 그래요. 우리는 음모론인가 아닌가 사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날 3천여 명의 사람들이 희생이 됐고 그 사람들의 가족과 그 사람들 당사자와 그 사람들의 그 가족을 생각하면 이게 너무나도 슬픈 일이에요.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9.11 테러 사건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보고자 해요. 사실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저도 어렸기 때문에 그냥 뉴스로 보이는 게 다였고 난 사실 오늘 조사하기 전까지 건물이 한 개만 무너진 줄 알았다니까? 여러분 혹시 이 9.11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련의 일들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나요? 알고 있어요? 몰라요. 몰라요. 쌍둥이 빌딩이잖아요. 그쵸? 네. 어땠죠? 아프간이요. 이슬람 사람. 다 알고 있어요. 고3 때 벌어졌어요. 부시와 라덴의 커넥션이요. 백악관이 치료 실패했잖아요. 오케이. 자, 맞습니다. 저는 이거 저 10살 때 일어난 거라서 제이콘 오빠 그때 아마 20살, 30살은 됐을 거예요. 이거 일어나고 나서 미국 가기가 힘들어졌죠. 맞아요. 맞습니다. 자, 2001년 9월 11일 날 미국 역사상의 거의 최고 수준의 테러 사건이 벌어져요. 물론 그 전에 미국과 약간 그 중동, 특히 이라크, 테러리즘, 이슬람교 이렇게 세력하고는 항상 이렇게 부딪히는 게 있었던 건 여러분 아시죠? 지금도 부딪히는 게 아직도 있고, 이렇게 부딪히는 게 있는데, 근데 이때 당시에도 이제 그 빈라덴이라는 세력하고 미국이 많이 부딪히고 있었어요. 이라크에서 빈라덴이 미국을 공격하겠다 뭐하다 이야기가 많은데 오늘 이야기는요. 제가 약간 이제 일련의 시간별로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사실 위주로 처음에 방송을 좀 진행을 하다가 사실 위주의 방송을 하다가 보니까 아니 여기서 좀 이상한 부분들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말해줄게요. 자, 이 일련의 사건들은요. 여러분이 먼저 영상을 좀 보셔야 돼요. 영상 좀 보셔도 되죠? 영상을 좀 먼저 보고 저희가 이거를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왜냐면 이 영상을 웬만한 사람들 다 봤겠지만 못 보신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영상을 우리가 먼저 보고 나서 이 다음 이야기들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 뉴스가 너무 광고까지 달아. 매달렸지만 기다리던 사람 말해줍니다. 옥시크림을 넣어야 네,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본토가 테러 만행에 유린당했습니다. 자, 2001년 9월 11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혹시 이렇게 이제 저의 기억에는 굉장히 생생하게 남아있는 사건인데, 많은 아프리카 시청자분들이 혹시 모르실까봐 이런 좀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CNN으로 보여주세요. 제가 앞으로도 영상을 좀 몇 가지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5개월 뒤에 사건이 일어났네요. 우리가 나이 차이가 상당히 나네요, 그러면요. 네. 이게, 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맨 처음에, 지금 여기 건물 보이시죠? 첫 번째 건물입니다. 이게 북쪽 건물이에요. 미국의 이렇게 세계 무역센터예요. 월드 트레이드 센터라고 불러지는데요. 이 중에 북쪽 센터라고 불리고 남쪽 센터라고 불려요. 그런데, 아침에 오전 시간에 사람들이 이제 막 출근을 해가지고 일을 막 하기 시작하는 제가 생각했을 때
한 9시쯤 요쯤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출근해서 일하려고 했던 시간이에요. 그런데 가장 처음 비행기가 이 북쪽 타워의 이 상층부를 들어갑니다. 이 양쪽 빌딩은 약 110층짜리 빌딩이에요. 110층짜리. 그래서 비행기가 와가지고 얘를 먼저 쳐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뭐야? 지금 뭐야? 비행기가 와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30분, 25분 후에 정확하게 다시 또 다른 비행기가 이쪽으로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요 건물에 충돌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이 두 건물이 충돌을 받았어요. 비행기로부터 충돌을 받고 막 사람들이 이제 도망가고 주변에 막 소방대원들이 막 찾아가고 하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두 개의 빌딩은 둘 다 무너집니다. 남쪽 빌딩이 먼저 무너졌어요. 나중에 공격을 받은 남쪽 빌딩이 먼저 무너지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처음에 공격을 받은 북쪽 빌딩이 그 다음에 무너졌어요. 그러면 이게 다일까요? 여기까지는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이게 다일까요? 이게 나도 솔직히 말해서 9.11 테러 그러면 이 쌍둥이 빌딩이 무너진 이 사건만 기억을 해요. 제가 110m라고 그랬어요? 110층이에요. 110층. 110m라고요. 110m면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자,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이 사건의 중간에, 그러니까 동시간대에 그 워싱턴에 있는 거 맞죠? 워싱턴에 있는 거 맞나? 펜타곤 아시죠? 그 약간 그 중요한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가 약간 그 국방에 관련된 일을 처리하는 곳이에요. 미국의 펜타곤도 공격을 받아요. 근데 이게 다였을까요? 오늘, 사실 9.11의 테러의 영향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요, 미국의 10% 이하의 사람들만 그 다음 사건 또 한 가지를 알고 있대요. 그 일이 벌어졌는데 언론에서 그만큼 많이 안 떠드는 것도 있고, 근데 물론 이것도 일련의 사건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7시간 후에, 그러니까 이건 오전에 일어난 테러 사건인데, 그리고 나서 7시간인가 몇 시간 후에 오후에 여기서 300m 정도, 직선 반경으로 300m 정도 떨어진 또 다른 건물, 일명하여 7번가의 건물이라고 불리는 그 건물도 또 무너집니다. 나는 그거 솔직히 오늘까지 몰랐어요. 나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 테러의 어떤 영향으로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건물 이거 2개 무너졌죠? 펜타곤 부서졌죠? 7번가의 건물 부서졌죠? 그래서 이 일련의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제가 그 사건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채팅이 되게 적네요. 8시 14분에 제가 아주 간략하게만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 비행기예요. 첫 번째 비행기 AA11이라는 비행기가 있어요. AA 빌딩이 이게 관제탑하고 연락이 안 돼요. 연락 두절돼요. 비행기가 뜬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비행기가 뜬 지 얼마 안 돼서 관제탑과의 연락이 두절됩니다. 그러면서 8시 21분에 납치 사실이 관제탑으로 보고가 돼요. 관제탑으로 보고가 된지 언제 모르겠어요. 납치 사실이 보고가 돼요. 그리고 8시 25분에 세계 무역센터 북쪽 건물을 충돌합니다. 근데 거기에 탄 승객들도 진짜 불쌍해요. 그쵸, 불쌍하죠. 자, 8시쯤에 비행기가 띄워졌나봐요. 7시 50분이나. 근데 그 비행기가 뜨고 나서 이제 안정권에 달아들 때쯤 돼서 관제탑과 연락이 두절되더니 납치 사실 보고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가 계획적으로 이 비행기 안에 들어가서 비행기를 납치하고, 그리고 나서 의도적으로 이 월드 타워에다가 부딪힌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갑자기 영어 하나 배울게요. 비행기 납치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비행기 납치. 비행기 납치 여러분 이 표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영어를 통해서. 뭐라 그러죠? 그렇죠. hijack이라 그래요. hijack이라 그래요. hijack. 이게 동사로 쓰여요. hijacked. hijacking. he hijacked the airplane. 이런 식으로. hijacked.
높은 곳에서 채갔다. 이래서 하이잭이에요. 다들 진짜 잘하시네요, 이거는요. 자, 근데 이게 이제 단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게 봉 부딪히고 나서 사람들이 다 이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8시 43분에 두 번째 비행기, 이거 비행기 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비행기가 연락이 두절됩니다. 어떤 한 비행기가. 근데 여러분, 비행기 물론 뭐 타보신 분들도 있고 안 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비행기가 연락이 두절된다는 거는 조종석에서 사람들이 조종석을 누군가가 차지했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두 번째 비행기가 연락이 두절돼요. 그러더니만은 9시 03분에 세계무역센터 남쪽 건물에 이 비행기가 충돌합니다. 그러면 비행기 자체를 납치한 거예요. 네, 맞아요. 비행기가 자체가 테러리스트들이 비행기를 이라크에서 띄워가지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야. 그럴 수가 없어. 솔직히 생각해보면. 왜 그럴 수 없겠어? 미국이 굉장히 첨단 빠른 제트기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를 레이더망으로 딱 보고 있다가 이라크에서 뭔가 우리 미국을 향해가지고 승인이 받지 않은 비행기가 오고 있다. 그러면은 미국이 당연히 제트기를 띄워가지고 필요하다면 미사일을 쏘겠죠. 그런데 이게 아니라 국내에서 미국에서 있는 그냥 여객기가 떴는데 그 여객기를 하이잭을 한 거예요. 테러리스트 애들이 하이잭을 해가지고 한 비행기는 북쪽 건물 치고 한 비행기는 남쪽 건물 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단 줄 알았어요. 9시 25분에 AA77이라는 비행기에 탔는데 그 비행기에 마침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 타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핸드폰으로 자기 남편한테 비행기가 납치됐다라는 사실을 말해줘요. 지금 이 안에서도 비행기가 떤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가 납치됐다는 사실들을 알려줬어요. 미국 정부에다가, 911에다가. 근데 AA77이라는 비행기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비행기가 납치된 것 같다. 그런데 9시 38분에 AA77이라는 비행기가 펜타곤에 또 충돌을 합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나라로 치면 여의도 건물 무너졌고 국회의사당 이렇게 되고 그러면 어떤 곳이든지 간에 혼돈이 오겠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막 미국 전역이 막 다 난리 나기 시작했어요. 펜타곤이 이렇게 됐고요. 그에다가 이제 나중에 후에 이제 또 다른 건물이 또 무너져요. 그런데 이 정도의 일련의 시간이 일어나요. 이 정도의 일련의 시간이.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의문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아니, 분명히 8시 14분부터 마지막 테러가 난 건 9시 38분. 너넨 충분히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있었던 거죠? 아니다. 9시 38분이 아닌가 봐. 10시 3분이야. 내가 틀렸다. 얘들아, 미안해. 10시 03분이야. 10시 3분에 펜타곤을 충돌을 했는데 사람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지. 아니, 처음부터 비행기가 이제 하이제킹 당했다는 보고를 받았을 텐데 그때부터 왜 2시간이 지나도록 그러면 미국은 가만히 있었냐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많은 음모론이 막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솔직히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도 대통령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존 케네디 대통령 있잖아요. 그 케네디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총 맞고 돌아가시고 나서 많은 음모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늘 음모론은 따라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음모론을 무조건 믿을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또 무조건 간과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미국 시민들이, 이제 미국 사람들이, 특히 이제 유가족들이, 우리나라도 세월호 터지고 나서 유가족들이 굉장히 울분하면서 정부에다가 항의를 하셨잖아요. 여기서도 유가족들이, 야, 8시 14분부터 비행기가 납치되고 나서 바로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는데, 너네 이 펜타곤 충돌한 이 2시간 동안 니네는 뭐 했냐? 아무런 왜 대책을 세우지 않았냐?
그러면 또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 2시간 동안 우리 그렇게 일들이 빨리 벌어지는데 어떻게 아냐 그러시는데 프로토콜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프로토콜이 뭐냐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 일에 따라서 미국 당국이 대처해야 되는 방안들이에요. 근데 그 방안들이 뭐였냐면은 2001년에만 하이제킹과 비슷한 사건들이 67번이나 일어났대요. 67번. 그럼 2001년에만 한 해 동안에만 61번이라 하이제킹과 비슷한 상황들, 관제탑과 연락이 두절되고 뭔가 비행기가 이게 제대로 가지 않는 상황이 61번이나 벌어졌는데 그때 상황마다 어떻게 되냐면 비행기가 이렇게 쭉 떴어. 근데 관제탑하고 관제탑 뭐 보잉 747기 연락이 왜 안 되고 있습니까?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까? 막 이렇게 하면 미국 정부에서 바로 제트기를 띄운대요. 그래서 제트기가 붕 하고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제트기가 무지 빠르대. 이 여객기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대. 그래서 제트기 그럼 이제 공군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미군 애들이 야 제트기 너 지금 빨리 띄워야 돼. 이 비행기가 뭔가 우리 연락이 잘 안 되고 뭔가 이상한 것 같아. 그러면은 뚝 띄워가지고 이 제트기 2대가 여기로 딱 접근을 해서 바로 옆에서 연락을 한대요. 너 지금 왜 연락 두절되는 거냐? 왜 안 되는 거냐? 막 이런 식으로. 우리 그런 거 영화에서 많이 봤잖아. 근데 엄청나게 빨리 이 여객기한테 다가갈 수가 있대. 근데 이거 할 수 있었는 거 아니냐. 니네 미국이 24시간 동안 이 제트기가 15분 만에 출격을 할 수 있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군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야 지금 제트기 띄워! 하면 그 순간부터 15분이 걸린대. 제트기를 띄우는데. 그러면 분명히 제트기를 띄우고도 남을 시간이었는데 왜 제트기가 안 떴냐. 제트기는 결국 언제 처음으로 뜨기 시작했냐면은 9시 30분인가? 9시 50분에 처음으로 전투기가 뜨기 시작했어요. 근데 전투기가 왔을 때는 이미 펜타곤도 공격을 받은 상태죠. 근데 왜 이렇게 채팅이 없어요? 다들 내 얘기만 들으시는 거예요? 다들 채팅이 어쩜 이렇게 느려요? 여러분들? 아니 다들 얘기를 너무 지금 집중해서 지금 순간 채팅이 왜 이렇게 없어? 사람들이 지금 여기 1200명이나 있는데 딱정머리님 감사합니다. 사람들 없는 줄 알았어. 별풍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일련의 사건들이고 정말 제가 이 영상을 이때의 상황을 혹시 모르실까봐 제가 영상을 좀 가지고 왔어요. 너무나 가슴 아픈 영상인데 제가 누군가가 이거를 15분 영상으로 요약을 해두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을 좀 같이 볼게요. 이렇게 빌딩이 있었어요. 미국이란 나라에. 그리고 그냥 이건 뭐 여느 다른 뭐 그냥 다른 날과 같은 똑같은 뉴욕의 굉장히 바쁜 아침이었습니다. 뉴욕의 아침이 바쁘게 시작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비행기 한 대가 납치가 됩니다. 이거는 물론 실화를 이렇게 바탕으로 만든 거예요. AA 비행기가 화면 좀 크게 해주세요. 아 진짜? 방금 들었어? Two attendants has been stabbed. 그래요. Two attendant has been stabbed. 이거 영어라서 못 알아들으실 수 있지만 되게 무서울 수 있어요. 하이잭이 뭐예요? 하이잭이 비행기가 납치당했다는 거고요. stab 됐다는 거는 뒤에서 뭔가 이렇게 누군가가 너를 찔렀다는 거예요. 찔렀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이렇게 납치돼요. Amy, are you still there? 이거는 영화 장면이에요. 영화 장면. Can you look out the window and tell us where you are? I see water, buildings. We're flying low. 비행기 낮게 날아요. Very, very low. 낮게 날아요. 낮게 날아요. Way too low. 너무 낮게 날아요. 이거는 이제 실제 장면입니다. 이건 실화 장면이에요. 이건
실제 장면이에요. 근데 저 실제 장면을 누가 어떻게 찍었나요? 그 당시에요. 비디오를 찍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뉴욕이라는 곳이 워낙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니까. 구멍이 뚫렸어요. 그래서 이제 소방대원들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소방대원들이 이제 한 건물이 일단 붕괴가 됐으니까 그 붕괴된 건물을 이제 건물 안에서 사람들을 구조해 내려고 이제 근데 그게 110층짜리야 근데. 들어가요. 이게 실제 장면들입니다. 이런 거는. If you're just joining us this morning, you're in for a horrific surprise. Rescue crews are making their way to the scene, and all of this unfolding in one of the 엄청난 busiest places 그 연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저기로부터. 이건 영화 장면일 거예요. That was not American Airlines. 자, 그리고 옆에 건물에서 저쪽 반대쪽 건물에 충돌이 난 걸 알게 돼요, 이제. by aircraft. Both are in 이게 flames. 실제 그 당시의 현장이죠. 그래서 지금 막 잿빛이 되고, 이제 두 건물이 다 충돌을 당해가지고 연기에 휩싸이게 돼요. We're just getting word now. One of the two planes was hijacked after takeoff Hijacked라는 표현 from 계속 Boston. 들으시죠? This is hijacked. have crashed into the World Trade Center in an apparent terrorist attack on our country. 정말 사람들이 다 말을 잃고 그냥 쳐다보는 상황. 아, 비행기의 그 잔해도 떨어지고요. 와, 저거 맞았으면 진짜 위험하다. 저렇게 사람이 지금 매달려 있어요. 저 장면 굉장히 유명해요. 실제로 이렇게 사람이 떨어지는 영상도 사람들이 눈으로 봐야 했어요. 정말 100몇 층 되는 건물에서 사람이 떨어지는 거야.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런 장면. 뜨거워서, 맞아. 그런데 appears to be on fire. En l'espace de 20 minutes qui ont percuté. 자, 이게 위성 사진이에요. 위성에서 봤을 때도 지금 두 건물에서 연기가 어마어마하게 나고 있죠. 그리고 남쪽 건물이 먼저 무너집니다.
남쪽 건물이 먼저 무너졌어요.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구경만 하던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왜냐 건물이 무너지니까 막 다 피하고 그 연기가 막 나고 하니까 다 막 재앙이다 진짜. 그쵸. 지금 이건 가게 안에서 찍은 거예요. 가게 안에서. 가게 안에서 있는데 갑자기 다 어두워지는 거예요. A situation that started bad just gets worse and worse and worse. The World Trade Center, South Tower, which was hit by a plane and wrecked by an explosion approximately an hour ago, has totally collapsed. 정말 주변 사람들이 소름 돋죠. 네, 저 장면을 보는 사람들은 내 가족이 당장 저기 없더라도 정말 가슴이 많이 아프겠죠. 다 이렇게 먼지를 뒤집어 쓴 거야, 사람들이. 그 jet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same thing's gonna happen to the other tower. 결국 같은 일도 또 다른 타워에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시간 반 30분 안에 이렇게 벌어질 수 있다. 아, 이게 내가 시간을 잘못 썼구나. Jetzt bricht im Übrigen der zweite Turm zusammen. In diesem Moment bricht der nördliche Turm des World Trade Centers zusammen. Wir können nur alle hoffen, dass alle Menschen aus diesem Turm evakuiert sind. Es gibt 저게 몇 층짜리예요? 110층짜리 건물이에요. New York hat sein Wahrzeichen 110층짜리. Die Welt hat ein Wahrzeichen verloren. 110층짜리가 10초 안에 무너져요. 두 건물이 다 10초 안에 무너져 버리고, 이게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 비디오예요. 그러니까 막 뒤에서 막 어마어마한 연기가 막 네.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말보다 영상이 강한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제가 아무로 말로만 이거를 설명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니까 확실히 좀 더 이해가 잘 되시겠죠?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좀 되세요? 마음이 허전하네요. 그런데 그쵸, 이게 이제 14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이제 벌어졌어요. 마음이 안 좋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그 건물에 내 가족이 있었고 내 친한 친구가 있었다고 했는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 연관 모든 사건으로 그날 3,000명이 죽었어요. 그날 건물에 있던 사람, 건물 외부에 있던 사람, 그다음에 그 외에 각종 펜타곤 테러까지를 포함해서 총 3,000명이 그날 죽었어요. 자, 그렇다면 그러니까 저기서 일하는 사람도 거의 다 엘리트 직장인일 텐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아셨으니까 이제 이게 어떤 내용이라는 걸 아시니까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이 그러면 왜 이거를 가지고 왈가왈부 하는지 말이 많은지 이거가 일이 이제 일어나기 전에 부시 정부가 들어선 지가 얼마가 안 됐어요. 부시 정부가 새로 선출이 돼가지고 대통령을 해먹고 있는데 부시가 조금 그 전에 이제 다른 상대자를 간소한 차이로 이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됐는데 부시가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음모론이 있어요. 내가 먼저 음모론을 얘기해주면 안 되겠다. 첫 번째, 여러 가지 이제 의문점들에 대해서 좀 말할게요. 아니, 이게 동시다발대에 테러가 일어났잖아. 동시다발대에 테러가 일어나는데 그러면 봐봐. 이 비행기를 몇 대를 지금 가져간 거야? 비행기를 최소 3대를 훔친 거예요. 비행기를 최소 3대를 훔쳤는데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4대예요. 왜 4대지? 왜 총 4대지? 총 4대. 이제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이게 테러리스트들이에요. 이제 범인으로 지목된 맞아. 하나는 다른 데 어디 추락했어. 맞아. 한 대는 맞아. 어디 그냥 추락했어. 그런데 맞아요. 그래서 비행기가 총 하나, 둘, 셋, 4대예요. 4대. 아시겠죠? 비행기가 총 4대인데 아니 4대를 어떻게 하루 만에 다 납치할 수 있냐는 거죠. 왜냐면 비행기를 납치하려고 그러면 뭘 가져가야 돼? 비행기 그냥 뭐 오이 같은 거 가지고 가서 너 비행기 납치할 수 있어? 너 무기 있어야 돼. 무기가 있어야 가서 비행기를 납치하지. 빨대 들고 가가지고 비행기 납치할 수는 없는 거거든. 근데 어떻게 그 미국 그 공항의 보안을 이 4대의 비행기가 다 뚫었냐는 거죠. 그것도 하루 1시에. 어떻게 뚫었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건 뭔가 내부에 도와주는 세력이 있지 않고서는 이걸 뚫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검문대를 어찌 통과했는가? 이게 하나의 또 질문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하나의 질문.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또 썰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썰이야. 이게 그 공항의 검문대를 관여하는 회사가 있대요. 공항과 관련된 회사들은 이스라엘 그 유태인들이 그렇게 많이 장악을 하고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스라엘인들이 암묵적으로 이 테러가 일어나는 걸 도왔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건 물론 썰이에요. 항상 국가적인 큰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 썰이 있죠. 그래서 이런 썰이 있어요. 유태인이 도와줬다. 그러면 왜 유태인이 도와줬을까? 유태인이 도와줘서 결국에 이게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 됐어요? 미국과 중동 간의 싸움이 됐어요. 이스라엘은 지 땅이 어디 있어요? 중동의 옆에 있죠. 그 팔레스타인 옆에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유태인들이 결국 유태인들과 중동인들과는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미국인들은 유태인들과의 사이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게 도와준 거다. 무기파리들이요. 그쵸. 그리고 무기파리들도 있고. 두 번째, 붕괴 속도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붕괴 속도가 빠를 수 있냐는 거예요. 그쵸? 아니 건물이 이렇게 높은데 이렇게 높은 건물이 아래가 흔들린 것도 아니고 이건 나의 인간적인 생각이야. 아래가 흔들린 것도 아니고 위에가 충돌을 맞았는데 왜 갑자기 위에서부터 쭉 다 무너져 내리냐는 거예요. 맞아요. 푸자나님이 정확하게 붕괴 속도가 자유 낙하 속도보다 빨랐대요. 10초 안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쭉 떨어지는 그 속도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떨어지는 속도. 이 속도보다도 빠르게 이 빌딩이 푹 무너진 거야. 그러니까는 아니 어떻게 한 건물이 저렇게 빨리 무너질 수가 있냐라는 붕괴 속도가
자유낙하 속도보다 빠름. 이거에 대한 의문이 또 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근데 그런 거야 저런 건물이 한 번도 무너져 본 적 없으니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닐까요? 그러시는데 건물은 무너진 적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무너졌어요. 여러분 혹시 알아요? 아주 먼 옛날에 나 어렸을 때인데 남산 앞에요. 엄청난 큰 건물이 있었어요. 그거 알아요? 그 남산인데 남산 타워 밑에 쪽에 엄청난 큰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을 내가 알기로 나라의 삼풍백화점 말고 그건 무너진 거고 일부러 폭파물을 설치해가지고 건물을 무너지게 한 거 알아요? 아주 옛날 절 일인데 남산 웨인 아파트. 그렇구나. 일본이 만든 거 와우 아파트야? 웨인 아파트가 아니라 그게 남산에 거의 한 중턱에 건물이 엄청 큰 게 네모난 건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폭파 장치를 다 설치를 해가지고 건물을 폭파시켰어요. 그렇게 건물을 폭파시키면 그런 일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건축 설계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러면 이건 테러였는데 건축 설계 때문에 일부러 폭파물을 설치해서 저게 저렇게 된 거냐? 그럼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냐? 그리고 여기 음모론에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게 그 안에서 생존한 사람들 있잖아. 생존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처음에 건물이 부서졌대. 부서졌는데 처음에 충돌을 하고 나서 자기는 계속적으로 폭발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폭발음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혹시 그 폭발음이 너네 이 110층짜리 건물에다가 폭탄을 다 설치해 놔가지고 미리 이게 짜여진 각본이 아니었냐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면 비행기가 와서 건물을 쳤어. 그러면 그에 관련돼서 이 건물 안에서도 얘가 무너졌지. 그럼 얘가 무너지고 다른 걸 또 무너지게 하고 또 다른 게 무너질 수 있겠지. 퀵뷰 주세요님 안녕하세요. 별풍선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다른 것들이 무너지는 거를 사람들이 폭발음으로 들었을 수도 있지 않냐라는 게 또 이 사람들의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뭐가 맞는지는 몰라요. 여러 가지 음모도 듣고 또 그 음모가 하도 많으니까 미국에서 결국 진상규명위원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부시도 청문회를 하고 뭐 여러 가지 현상이 있어서 보고서가 나오긴 나왔는데 폭탄이 설치된 게 아니냐. 여기에 대한 어떤 질문은 혹시 미리 계획하고 폭탄 설치한 거 아님? 이란 질문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 층층부터 두두두두두두두두 터지는 거죠. 이건 테러범만이 진실을 알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게 있어요. 그러면 아까 미국 정부가 제트기를 띄우는 데까지는 2시간 이상의 시간이 걸렸는데 몇 시간 만에, 그러니까 테러 사건이 있고 나서 한두 시간 안에 미국에서 바로 발표했어요. 이건 알카에다 소행이다. 테러리스트 알카에다가 우리한테 저지른 소행이다 라고 바로 발표를 한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유가족들과 뭐 이 진상을 규명하는 사람들이 아니 니네 이 사건 파악은 그렇게 늦게 했는데 범인이 누군지는 왜 그렇게 빨리 찾아내냐? 아니 어떻게 그렇게 빨리 찾아내냐가 된 거예요. 그 이야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뭔가 있는 것 같죠? 그 이야기는 제가 또 조금 이따가 할게요. 붕괴 속도에 대한 거. 근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또 답변이 있어요. 왜 그러냐? 아까 혹시 여러분 영상 보셨어요? 비행기가 딱 부딪히니까 그 밑으로 이렇게 불이 딱 터지는 거? 그게 그건 뭐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비행기에서 비행기 안에 들어있던 연료가 있을 거 아니야. 기름이 있었을 거 아니야. 비행기를 돌아가게 하는 기름이 터진 거예요. 그 진상규명의 말에 의하면 그 안에 있는 기름이 터져서 그 기름이 건물 중앙에 있는 이걸로 쭉 다 퍼진 거야. 그러니까는 위에서 폭발음이 났는데 폭발이 나고 그 불이 다시 밑으로 붙어서 건물이 빨리 무너졌다 라는 게 이 사람들의 설명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이렇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무슨 건축학도도 아닌데 여러분한테 알기 쉬워서 설명을 하면 이렇게 건물이 있어. 건물을 우리가 이렇게 짓잖아요.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철 기둥을 짓잖아. 철 기둥을 짓고
여기다가 위에다 뭘 올리는 거 하고 이 중간에 이음새가 한 개만이라도 있어요. 이 이음이 한 개만 있고 이 위에다 올리는 건 어마어마한 차이래요. 어떤 차이냐면은 얘가 그냥 두 개만 있고 이 위에다가 뭘 올리면 되게 건물이 불안정해져서 이렇게 흔들려요. 근데 이 중간에다가 뭔가 이 두 개를 이어주는 것만 하나만 있어도 여기는 되게 잘 버텨내요. 이거 완전 건축학개론 되고 있어. 그런데 이 건물에서는 비행기가 추락을 할 때 이 부분을 건든 거죠. 여기 부분. 요 브릿지 부분. 브릿지라 그래요. 이 브릿지 부분을 건드니까 건물이 점점점 흔들리는 데다가 항공 연료가 밑으로 떨어져서 이제 화약이 나니까는 무너진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또 여기에 반박이 야, 저 110층짜리 뉴욕을 상징한다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단단한 철강을 썼겠냐. 근데 단단한 철강이 항공 그 비행기가 폭발했다고 해서 거기에 지금 녹아가지고 영향을 받아서 무너졌다는 얘기냐? 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알아보니까 실제로 철이 어떤 폭발음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려면 1500도씨가 필요하대요. 1500도씨. 근데 실제로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비행기가 폭파해봤자 나는 온도는 800도씨라는 거예요. 그러면 800도씨가 어떻게 1500도씨에 녹는 철을 녹여서 이 건물을 휘청거리게 하냐는 거죠. 그쵸? 중간중간에 폭탄 씹어놓은 거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인가요? 아는 사실 아닌가요? 그러시는데 또 그렇게 말하실 수는 없어요. 왜냐면 여태까지는 아직 음모론으로만 이야기되고 있으니까. 미리 설치했네 했어 이러시는데 자 여러분 이게 저도 처음에 조사할 때는 그런 줄 알았는데 여기에 또 반박하는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물론 평가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혼자 찾아보실 수 있고. 그랬대. 녹이는 건 헛소리 아닌가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자 게다가 또 한 가지 여기 제가 중심부를 건드리는 그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여러분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시카의 건축학 개론 제가 또 준비했습니다. 아이쿠야 왜 안되지? 내가 잘못 복사했나 보다. 큰일났다. 큰일났다. 안되겠다. 이건 안되겠네요. 그 다음에 총 몇 가지 가설이 있는가요? 가설은 가설이 아니고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자, 그렇다면 이 다음 이야기야. 위에서 붕괴를 하는데 붕괴 시작은 위에서 있는데 왜 20층에서 30층 이 밑에 층 부분에서 그 파편이 떨어지느냐예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붕괴가 되는데 이미 20층, 30층에서 파편이 떨어졌대요. 그걸 뭐 사진도 있어요. 증거 사진도. 아니 왜? 사람들이 이렇게 묻기 시작한 거죠. 왜 밑에서 파편이 떨어지냐는 거죠. 위에서 붕괴가 일어나고 있는데 얘네 파편은 아직 다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이건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건 발생 전에 쌍둥이 빌딩 건물이 이 사건 전에 사건 6개월 전에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35억짜리 테러 보험을 들었대요. 사람들 꼭 이런 거 좋아하잖아. 얼마 전에 뭐 보험 들었는데 집에 화재 난 거. 이 사건 6개월 전에 35억짜리 테러 보험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35억을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이 건물의 보험 뭐야 방금? 왜 방금 불이 깜빡거리지? 내가 아무것도 건들지도 않았는데? 무서워. 갑자기 나 무서워. 이상해. 여기 불이 자꾸 지직거려. 무서워. 왜 그러지?
아니 얼마 전에 이거 새로 갈은 건데 왜 이러지?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소리 들려? 왜 이러지? 이거 왜 이럴까? 이거 뭐지? 지금? 아 뜨거. 왜 이래? 어떡하지? 그냥 해? 그냥 해도 괜찮겠지? 기계는 때려야 돼. 됐다! 기계는 때려야 돼서 때렸더니 진짜 됐어! 기계 때려야 되는 거가. 근데 무슨 잡음이 이렇게 들어오지 지금? 왜 잡음이 들어오는 거지? 나 미치겠네. 얘 왜 또 이래? 엄마! 몰라! 무서워! 못하겠어. 그냥 끄고 갈게요. 저 무서워요. 이렇게 조금 밝게 하고 하면 되지. 무섭다. 하지 마라. 조명이 자꾸 나간다. 그냥 이렇게 할게요. 코드 빼요. 그래, 코드 빼야겠다. 코드 뺐는데 왜 또 저래? 코드 뺐는데 어떻게 소리가 나지? 무서워. 코드 뺐어. 코드 뺐어. 됐어. 이제 그만하자. 이제 이거 하자. 아씨. 아니 소리 뺐는데 남아있었나봐 뭔가가. 이젠 안 나. 자. 야 하지마. 그만해. 이제 무서운 거 하지마. 나 무서워 지금 약간. 아니 난 그렇게 아주 엄청 무섭진 않은데 니들이 그런 얘기하면 나 무섭단 말이야. 하지마. 이것도 왜 이래? 왜 최대치가 안 나오지? 오케이. 그런데 나 지금 어디 얘기하는지 까먹었어. 그런데요. 테러 보험을 든 거야. 오케이. 그래. 뭐 이거 봐줄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치? 5번째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기다 말씀을 한 가지 안 드린 게 있어요. 건물을 안 가져왔네. 그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건물이 또 하나가 터졌어요. 건물이 또 하나가. 그게 뭐냐면은 7번 건물이야. 300m 떨어진 곳에서 7번 건물. 그냥 이름이 7번 건물이에요. 이름이 7번 건물이 무너졌어요. 근데 얘도 그 월드 트레이더 센터처럼 똑같은 형태로 무너졌어요. 그 사람들이 황당한 거야. 그런데 6번째는 펜타곤에 이렇게 비행기가 충돌했어요. 펜타곤에 충돌한 비행기 사건. 여기서는 펜타곤 충돌 사건에 비행기 잔해가 없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요렇게 있는데 날개며 엔진이며 블랙박스며 없어. 게다가 그러면 CCTV를 공개해달라라고 했는데 정부에서 CCTV 단 1개를 남겨두고 그 펜타곤 내부에 CCTV가 얼마나 많겠어요. 여기가 얼마나 중요한 기관인데 정부에서 CCTV를 공개를 안 해요. 다 회수해 갔어 그냥. 그 정부가 1개 공개해줬어. 근데 1개 공개한 거는 너무나 이거 1초당 뽑아내는 게 너무 느린 거야. 그래가지고 실제로 충돌 장면이 없어. 그래서 비행기가 여기서 오고 이렇게 오잖아.
비행기가 한 번 점 오고 바로 폭발이 일어나 버려. 물론 비행기가 너무 빠르니까 얘가 이걸 캐치를 다 못한 거지. 얘는 좀 CCTV니까 좀 화질이 안 좋으니까. 비행기 잔해가 없어요. 비행기 잔해가 없는 것뿐만이 아니야. 잔디밭에 흔적이 없어. 그렇다고 하면 이게 건물이면 비행기가 와서 정확하게 이 밑에 부분을 박은 거야. 밑에 부분을 어떻게 박았는지 요렇게요. 요렇게. 이건 이제 시뮬레이션이에요. 시뮬레이션이에요. 이건 실제 장면이 아니라. 비행기가 와가지고 요렇게 박았어. 근데 생각보다 피해가 안 커.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아. 하나의 비행기가 건물을 박았는데, 물론 건물에 있던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 사람들이 게다가 비행기는 그냥 여기서 요술처럼 사라져서 그냥 다 타버렸대. 비행기 잔해가 없어. 하루마리님 중계방에서 별풍선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건 이상해. 게다가 펜타곤 내부는 별로 그렇게 크게 훼손도 안 됐어. 근데 정부는 CCTV를 안 해. 뭘까요? 이게 뭘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궁금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여기에선 썰이 뭐냐면 미사일을 떨어뜨린 게 아니냐. 그러니까 비행기가 충돌한 것도 맞지만 비행기 충돌 직전에 네가 혹시 미사일을 떨어뜨린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솔직히 나는 이거를 내가 아무리 조사를 해도 왜 그래야 되는데? 왜 미사일을 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나도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나 많은 그냥 썰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건물 근처까지 비행기가 어떻게 갔나요?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제가 CCTV를 보여드릴게요. CCTV를 미사일을 떨어뜨리면 비행기도 터져요. 그래 그럼 미사일을 떨어뜨렸다고 보자. 덜다이버님 안녕하세요. 별풍선 100개 팬가입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그럼 미사일을 떨어뜨리라고 보자. 그럼 미사일을 왜 떨어뜨렸을까? 왜? 그건 미국 정부가 한 거잖아. 그 왜 했냐는 거지. 왜? 그게 나는 궁금하다는 거야. 왜 도대체 미사일을 떨어뜨린 걸까?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리면 제가 지금 영상을 좀 많이 놓쳤어요.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거를. 기다려봐요. 잠깐만. 아씨 어디 갔어? 없다. 못 찾겠다. 못 찾겠다. 펜타곤 영상은 아예 없고 조금 이따 보여줄게. 그쵸.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음모론 속에서 왜 이렇게 했냐? 왜? 그냥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만약에 공격했다면 이건 그냥 민간 공격일 수 있어요. 하지만 국방부가 있는 펜타곤을 공격했다는 건 여기는 뭐예요? 각종 군과 국가의 보안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곳인데 여기를 공격했다는 건 네가 우리나라의 어떤 전쟁과 그 국가 안보에 이제 반기를 들어. 그쵸. 명분이 쓰는 거죠. 이건 물론 음모론이에요. 그러니까 그쵸. 너네 우리 월드 트레이드 센터는 지금 누가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야 너네 우리나라 우리나라 여기를 공격해? 이거는 명분을 주는 거죠. 우리한테. 너네한테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답부터 드리지 않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답을 음모론이 뭘 생각하는지 여러분이 알아버리면 그렇게 생각할까봐. 근데 미국 사람들은 아니 음모론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부시가 전쟁을 일으키려고 자신의 정치 기반을 단단하게 하고 외부에서 공격을 받으면 나라는 이렇게 사람들이 뭉치기 마련이거든요. 그걸 이제 미국을 하나로 뭉치게 하고 자신한테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대의 명분을 갖기 위해서 이 모든 걸 저지른 게 아니냐라는 썰이 있어요. 근데 그 누구도 그거를 이렇게 사실이라고는 나도 몰라. 나도 모르는 거지. 내가 부시 정부랑 뭐 친한 것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런 썰이 있다는 거지. 그리고 또 막 이건 이런 이야기도 있어.
뭐 이 펜타곤에 있는 펜타곤을 이렇게 들어갔던 그 비행기 있잖아. 이 비행기의 잔해는 다 탔대. 그런데 테러범의 여권은 하나도 안 타고 나왔어. 그 사람들이 야 블랙박스도 다 탔다며. 아니 근데 테러범의 여권은 어디서 이렇게 맹숭맹숭 나왔어? 테러범 여권은 왜 쟤도 안 묻어있어? 막 이런 거. 근데 또 발표하시는 분들의, 그러니까 국가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아니, 비행기 자체는 크게 움직일 수 없는 거지만, 사람들의 물건들은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 떨어지면서 그 화재의 현장 속에 없었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사람들의 이렇게 물건들이 제대로 아무런 어떤 데미지도 입지 않고 있을 수 있다. 라는 게 이 사람의 주장인 거죠. 방화 여건인가요? 나는 모르겠어. 한쪽으로 치우치고 싶지 않아요. 난 정확하게 사실을 알고 내가 안에서 판단하고 싶지, 무조건 음모론이라고 하면 우리 마음이 더 많이 가잖아.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무조건 좀 사실 위주로 보고 싶어요. 여권은 몸에 소지하지 않나요? 그랬는데 그 사람은 그걸 뭐 어떤 사람은 가방, 이게 한 사람의 여권을 찾은 게 또 아니야. 많이 찾았어. 어떤 사람은 가방에 넣어놓은 사람도 있었다 그러더라고. 이거에 대한 다큐멘터리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다큐멘터리는 지금 너무나 많아요. 영화도 너무나 많고요. 우리나라에서 다큐멘터리 몇 번 나왔고, 근데 이제 저는 그거예요. 내가 이걸 뭐 지금 엄청난 다큐멘터리를 만들자고 여기 나온 게 아니라, 이걸 모르시는 분들도, 이때의 그 테러리즘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약간 좀 역사 공부 그냥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뭐. 자, 그러면 부시 정부는 뭐라고 했을까? 야, 니네 왜 제트기 안 띄웠어? 그랬더니 부시하고 그때 당시에 그 흑인 여장군 아시죠? 법무장관 곤돌리자 라이스인가? 하여튼 그 여자분이 이렇게 한 거야. 우리도 하이잭을 당한 경우가 많이 있었지만 그 비행기 자체를 미사일로 사용할 줄은 몰랐다. 곤돌리자 라이스가 우리 그거 미사일로 사용할 줄 몰랐다. 청문회에 섰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그렇게 빠른 대응을 하지 못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어찌 이해하려고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또, 이런 거. 내가 여기 얘기 다 했구나. 이거 하나씩 보셔야 돼요. 그러면 부시 대통령은 과연 이 사건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냐는 거예요. 부시의 반응이 웃겨요. 부시가 당시에 플로리다에 어떤 유치원인가 초등학교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이렇게 뭐 초등학교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내는 걸 하고 있었어. 근데 그게 다 비디오로 찍혔어. 근데 어떤 분이 급하게 와가지고, 대통령님, 저기 지금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졌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랬는데 당시에 하고 한참을 있다가 아이들하고 다시 책을 펴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다시 비행기에 올라서 플로리다에서 워싱턴으로 날아가. 그런데 사람들이 너는 왜 즉각 대응하지 않았냐는 거죠. 근데 부시 측에서는 또 그래. 아이가 시를 읽고 있었어. 아이가 한 7분 동안 읽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아이가 책을 읽고 이러는 거를 interrupt 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건 또 그렇게 어떻게 들으면 또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지금 아이가 시집을 읽는 게 중요한 건지 아니면 이거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지금 2개나 무너진 게 중요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 상황으로서는 대통령이 이 꼬마 아이에게 뭔가 대통령이 막 바빠서 가야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 루시 진사님 별풍선 11개 선물 감사합니다. 아니면 정말 상황 파악을 못했거나. 근데 여기서 더 신기한 건 대통령이 전용기를 타고 플로리다에서 워싱턴으로 날아가요.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졌고 많은 일반인들도 이건 테러범의 짓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시 대통령의 전용기에 그러니까 옆에 이렇게 제트기가 안 붙어요. 왜 옆에 제트기가 붙어야 되냐면은
국가 안보 상황이잖아요. 지금 국가 안전이 지금 막 무너지는 상황인데 이 비행기가 이렇게 이 비행기가 다칠 수도 있잖아. 아, 나 말이 잘 안 나와. 이 비행기가 나 전쟁 단어가 잘 생각 안 나. 이렇게 퓨! 뻥 되는 거 뭐라 그러지? 폭파될 수도 있잖아. 그치? 이 비행기가 폭파될 수도 있는 위급 상황이야. 왜냐면 격추. 맞아, 격추. 격추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어떤 옆에서 이렇게 가드 하는 거, 가드 하는 거, 이렇게 보안? 지켜주는 거. 옆에서 지켜주는 거 뭐라 그러지? 그런 호위, 맞아. 호위해주는. 답답해, 진짜. 비행기가 격추될 수도 있는데 옆에서 호위해줄 수 있는 제트기가 붙어있지 않은 거예요. 이제 말겠다. 답답해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야, 이 와중에 격추, 보추는 뭐냐? 진짜. 넌 도대체 몇 살인데 여기 와서 격추, 보추하고 있어. 우리가 지금 보추 얘기를 할 시기는 아니잖니. 답답해, 쟤 진짜. 자,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이상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부시가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명분을 찾은 거야. 야, 이건 알카에다가 한 거야. 알카에다 얘네 조직이 지금 대장이 빈 라덴인데 우리 내부 정보에 의하면 지금 알카에다가 아프가니스탄에 있대. 야, 국민들 니들 봐봐. 지금 월드 트레이드 센터도 공격받았고 펜타곤도 공격받았고 이건 명백한 미국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거야. 우리 미국은 전쟁을 할 거야. 하고 아프가니스탄에 가가지고 전쟁을 시작해요. 초토화가 돼요. 아프가니스탄은 제가 알기로 큰 나라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아프가니스탄이 왜 중요한 곳이냐면은 그 중동 지도를 보잖아요. 그럼 아프가니스탄이 되게 작아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근데 많은 나라와 국경에 접해 있고 거기가 굉장히 산지래요. 그래서 산지여가지고 그런 테러범이나 이런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서 나쁜 짓 하는 사람이 거기 많이 숨는데 그래가지고 거기를 완전 그냥 초토화를 시킨 거야. 그냥 막 두두두두두 총 다 쏴가지고 그 나라가 완전히 막 피폐화가 됐어. 근데 빈라덴이 없어. 여기 초토화 시켰는데 빈라덴이 없네? 그런데 내부 정보에 의해서 또 밝혀진 거에 의하면 이것도 음모론이야. 파키스탄과 붙어 있어요. 아프가니스탄이 파키스탄이라는 나라와 붙어 있는데 그 파키스탄으로 도망갈 수 있는 그 구멍이라 그럴까요? 어떤 그 경로가 두 경로가 있대요. 근데 그 두 경로 중에 미국은 한 경로는 완전 놓친 거야. 그래서 실제로 알카에다 조직들이 이 아프가니스탄에 있다가 이 하나의 다른 도주로로 다 빠져나간 거야. 그러니까 이미 다 빠져나간 데를 자기가 가서 두두두둑 뒤지고 있었던 거야. 그럼 미국은 과연 이렇게 도망가는 통로를 몰랐던 걸까? 모르고 거기만 초토화 시킨 걸까? 오케이? 자,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을 다 초토화 시켰는데 이게 답이 없어. 그러니까 부시가 약간 당황했어. 미국 정부도 처음에는 미국 사람들도 막 열이 받아서 그래 네 공격을 우리가 막 다 찬성하는 분위기인데 아프가니스탄은 초토화 됐는데 범인이 안 잡혀. 그러니까 갑자기 얘가 뭐라 그러냐면 이라크! 야, 이라크! 너 사담 후세인 너 알카에다 무기 사는데 너 돈 댔지? 안 되겠네. 야, 미국! 우리는 이제 이라크를 공격할 거야. 왜요? 왜 우리 이라크 공격해요? 야, 그 사담 후세인 그 새끼가 그 빈라덴한테 돈 대줬대. 그 돈 대주면 되는 거냐? 우리가 지금 빈라덴 잡으러 다니는데 사담 후세인이 개새끼가 돈을 대줬다 그러면 우리가 사담 후세인이 개새끼 잡아야지. 이래가지고 또 가서 이라크를 초토화시켜요. 근데 그러면서 이라크에 있는 수많은 일반 시민들이 희생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결국 사담 후세인 언제 잡았죠? 2011년에 잡았죠. 사담 후세인. 10년 걸렸어요.
사담 후세인 잡는데. 사담 후세인 잡는데. 아, 미쳐, 진짜. 아니, 사담 후세인이 쥐새끼도 아니고 얼마나 그렇게 숨었는지 모르겠지만 10년 걸렸어, 10년. 사담 후세인 잡는데. 그 부시도 다 이미 물러났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 부시가 얻는 건 뭐였을까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뭘 얻었을까? 1번, 정치적인 입지를 얻었어요. 단합, 미국 국민의 단합을 얻었어요. 자긴 정치적으로 굉장히 약한 세력이었는데, 그리고 막 자기 아빠가 왜 정치적으로 약하냐면 자기 아빠가 그냥 정치 옛날에 해서 대통령 했었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그 대통령에서 약간 그냥 아빠의 세력을 좀 받고 여기까지 올라와니까 자기 세력이 없고 뭐 자기 기반이 약했나 봐. 그러면서 자기 정권, 그 나라가 안정이 된 게 아니라 자기 정권이 안정화되면서 재선까지 됐어요. 전쟁을 일단 벌려놨으니까. 두 번째, 부시 가문은 원래 유명해요. 석유와 무기 사업에 많은 로비를 받고 실제로 자기들이 그쪽에 많이 투자를 했고, 그래서 이 무기 사업하는 애들과 기름 사업하는 애들이 얘네들하고 친해요.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런데 전쟁을 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해요? 전쟁을 하기 위해선 무기가 필요하죠. 그리고 이라크를 공격하고 거기에 석유 유전이 막 폭파되면 또 새로운 유전을 개발하고 거기에 가서 개발하는 사람을 보냈는데 석유 산업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부시가 나중에 이거 박스를 열어놓고 까놓고 보니까 엄청난 이득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당시에는 몰랐지만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음모론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야, 부시 개새끼야, 이거 네가 다 만든 거 아니야? 이런 말이 나도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음모론이 나온 줄 아시겠죠? 물론 유가족들이 이제 슬프니까 뭔가 테러범들 외에 누군가를 찾아야 되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부시가 이게 모든 이익은 다 취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조사를 하다가 열이 받으니까 이건 음모가 아니었나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게다가 럼스펠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럼스펠트가 부시 사람이야. 얘가 무기업체 CEO였어요. 무기업체 CEO가 전쟁을 벌이면서 부시가, 야, 럼스펠트 너 일로 와. 여기서 국방장관을 시켜. 그러면서 다시 부시한테, 부시 대통령, 나 럼스펠트인데 있잖아. 우리 지금 전쟁하려면 무기 필요하잖아. 근데 내가 옛날에 있던 그 회사에서 우리 무기 사온다. 너 도장 찍어. 그래, 도장 찍자. 그럼 너 회사에서 이제 무기 많이 팔 수 있겠다. 그래도 무기 다 지 회사 거 무기 사다가, 그 국방부 장관이 지 회사 무기 사다가 전쟁하는 거지. 그렇게 다들 천진난만했나요? 물론 그렇진 않죠. 제가 오히려, 제가 그 사람들이 바보인 건지 그걸 모르는 우리가 바보인 건지 잘 모르겠어요. 시카님 뜬금없지만 그 애교 한번 아니 지금 저 럼스펠트 따라한 건데 이거 애교 아니거든요. 물론 음흉하게 웃으면서 얘기를 했겠죠. 근데 어쩌면 참 내가 늘 아프리카 TV에서 이렇게 미국 문화 이야기를 하고 뭐 사실 저는 전 세계의 미스테리 이야기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미국 문화라고 내가 만들어 놓으니까는 미국 이외의 이야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러시아 얘기도 나 너무 하고 싶은데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 이야기들을 많이 파헤치고 살고 있어요. 한 1년 동안 1년 넘게 이 방송을 제가 해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진짜 높은 사람들은 좀 나쁜 사람들인 것 같아. 우리 지난번에 뭐 외계인 숨긴 거, 그 다음에 또 존 F 케네디 그거 숨긴 것도 그러고 참 외국 사람 참 높은 사람들은 나쁜 사람 많은 것 같아. 자, 이제 그러면서 저는 오늘 많은 내용을 준비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그러면 너무 사심이 들어갈까봐 마지막으로 이 영상 하나를 더 보실게요. 이 영상은요, 그날 비행기에 타고 있었던 한 승무원이 자신의 가족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Tuesday, 9:47 a.m. Hi, baby. Baby, you have to listen to me carefully. I'm on a plane that's been hijacked. I'm on the plane. I'm calling from the plane.
want to tell you I love you. Please tell my children that I love them very much. And I'm so sorry I don't know what to say. There's 3 guys, they've hijacked the plane. I'm trying to be calm. We're turned around, and I've heard that there's planes that's been flown into the World Trade Center. I hope to be able to see your face again, baby. I love you. Bye. 해석을 못하겠어요. 37 a.m. Hi, baby. 여보, 안녕? Baby, you have to listen to me carefully. 여보, 잘 들어요. I'm on a plane that's been hijacked. 나 지금 납치된 비행기에 있어요. On the plane. I'm calling from the plane. 나 지금 비행기 안에서 당신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Want to tell you I love you. Please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요. tell my children that I love them very much.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정말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And I'm so sorry, babe. 여보, 미안해요. I don't know what to say. 지금 내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There's 3 guys. They've hijacked the plane. I'm 이 비행기를 3명의 납치범이 지금 납치해서 가져가고 있어요. trying to be calm. 난 지금 차분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왜냐? 플라이트 어텐던트니까, 스튜어디스였으니까. We're turned around, and I've heard 우리가 지금 비행기를 돌렸어요. that there's planes that's been flown into the World Trade Center. 그리고 다른 비행기 하나가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충돌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I hope to be able to see your face again, baby. 여보, 내가 당신의 얼굴을 다시 봤으면 좋겠네요. I love you. Bye. 사랑합니다. 잘 있어요. 라고 얘기한 음성 메시지였어요. 너무 슬픈 건 안 가져왔어요. 일부러. 그냥 너무 슬픈 건 안 가져왔어요. 참 그래요. 우리는 음모론인가 아닌가 사실 재미 위주로 이 방송을 즐기고 보실 수 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그날 3천여 명의 사람들이 희생이 됐고 그 사람들의 가족과 그 사람들 당사자와 그 사람들의 그 가족을 생각하면 이게 너무나도 슬픈 일이에요. 저는 오늘 이 방송에서 이게 음모다 아니다를 얘기한 건 아니에요. 다만 이런 사건이 우리 역사 속에서 있었고 또 앞으로는 없어야 되지 않나 하면서 또 우리나라도 작년에 이런 큰 사건을 겪었잖아요. 세월호라는 사건. 그래서 참 마음이 찹찹했어요. 자, 여러분 좋은 방송이었다고 생각되시면 추천 버튼 누르고 나가주시고요. 이런 비슷한 방송 디바 제시카의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분 보고 싶으시죠? 최강두사님이 나 지금 갑자기 911 테러 자료 싹 구해서 다시 보고 싶어지네요. 그러시는데 아는 게 힘인 것 같아요. 내가 눈을 감고 있다고 해도 세상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날 우리 네이버에 연예인 뉴스만 뒤지잖아. 간혹 가다가 역사 속에서 있었던 중요한 일들을 좀 같이 이렇게 이야기해보고 그 와중에 나는 어떤 위치를 가져야 될까 생각해보는 것도 저는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물에 뜬 고님 안녕하세요. 끝난 건가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직업이잖아. 먹고 살아야 되는 직업인데 물론 국민을 대표하고 있긴 하지만 내가 나